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코드 연습 세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반복문을 하나의 문장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조건문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건문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조건절이라는 것이 배타적으로 이제 두 개 이상 문장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조건절에 대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배타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거기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번 반복한다고 해서 9번을 일렬로 쭉 반복하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소규모로 3개씩 나눠서 걔를 다른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한다고 합시다. 이건 뭐냐면은 3개를 반복하고 내려쓰기를 추가하고 3개 반복하고 내려쓰기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이 있을 텐데, 이런 문장에다가 여기다 값을 출력을 할 때 반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채워야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포문이 있고요. 포문이 하나가 있고 9번을 반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9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i 값이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1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가 반복되게 해요. 그런데 이걸 끊어쓰기 위해서 여기 내려쓰기가 필요하니까 이걸 3개씩 끊기 위해서 조건문을 씁니다. 그래서 0, 1, 2, 2,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8. 이렇게 이제 2, 또 2, 2. 나머지 3으로 나눴을 때 2가 되는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얘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 더 출력될 수 있도록, 그래서 0, 1, 2,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조건절 하나 넣어서 얘를 끊어 쓰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출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3개씩 나눠서 3개를 반복하는, 이쪽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 반복되는 거죠. 그쵸,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3번이 쭉 반복된 다음에 이 포문에 정수된 것은 이것뿐이니까 3번 쭉 반복하고 얘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돌아서 또 3번 반복하고 얘 출력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3번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얘와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반복이 있고 이런 반복이 있는데 어떤 반복이 더 좋습니까? 일단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만들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격자형의 모양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으로 격자형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좌표가 i가 아닌 y로 바꾸고 x방향으로 증가되는 것은 x로 해서 격자형의 개념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때로는 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하지만,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만약에 오목판이라든지 또는 격장 엑셀을 우리가 구현한다든지 또는 구구단을 만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소규모 그룹을 나눠서 X방향에 해당되는 반복을 처리하고, 이제 조건문이 필요 없죠. 내려쓰기 한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반복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얘처럼 단순하게 격자형의 개념이 아니라 3개씩 끊어서 일정을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단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개념상에 맞게 격자형이면 이쪽을 쓰고, 격자형이 아니라면은 일자형이라면은 이런 형태로 구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소규모 그룹을 나눠서 반복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X방향으로 쭉 가는 것을 만약에 요것만 사용하고 얘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0, 1, 2, 0, 1, 2. 잘못됐네. 1부터 할 거면 여기다 플러스 1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0, 1, 2가 아니라 1, 2,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1, 2, 3, 1, 2, 3, 1, 2, 3이 3번 반복되는데, y라고 하는 녀석이 3번 돌고 빠져나와서 다시 돌 때 y가 증가되는 것을 더해줘야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y 값이라고 하면은 y가 처음엔 0이었기 때문에 얘가 0이니까 반복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추가되는 건 없지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면은 1이 돼서 y 값이
1에다가 3을 곱해서 3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0, 1, 2. 이거 좀 일씩 더했다고 하면은 1, 2, 3이 되겠죠. 1에다가 1 더해지는 거예요.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y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x는 이 부분을 담당한다. 그렇게 해서 x축에 해당되는 것과 y축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격정일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눠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흐름이 가능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절차를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종이 하나를 가지고 i 변수가 어떻게 바뀌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게 실행되잖아요. i가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건 검사를 하죠. 조건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조건 검사하게 되는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여기 만나서 다시 어디로 합니까? 여기로 하죠. i가 하나 증가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고 이게 참이면 이쪽을 또 실행하고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무슨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를 처음엔 꼼꼼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제 통째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계속 예제를 다뤄보시고 조금 발전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달라지게 한다거나 이걸 다르게 한다거나 문장 하나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의 숟가락을 얹는 방식으로 계속 응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